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영어과 대표 교수 헤더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우리가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 시험을 앞두고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험 생활을 펼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방고시학원을 통해서 저랑 이제 인연을 맺으신 이 수험생분들 일단은 너무나 반갑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헤더진 영어 커리큘럼 단기 합격 코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만나면서 어떤 방식의 또 어떤 내용의 수업을 이어가야 될지, 그리고 수험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2023년 데뷔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또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대방고시 학원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또 그 다음에 또 N수생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합격생들의 선택, 헤더진 영어를 소개합니다 라는 타이틀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방고시 학원에서 영어과 대표 강사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 EBS 9급 공무원 강사이자 또 굉장히 이제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영어 인증시험 중에 GTLF라는 시험이 있어요. 네, GTLF를 통해서도 E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요거만 놓고 보더라도 저를 믿고 따라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는요, 자, 단계별 학습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교재, 이게 바로 헤더진 영어의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재,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갖춘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수험과에서 제가 어느덧 제자분들을 만난 지 10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갖춰진 완성도 높은 교재로 저를 만나시게 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매년 기출문제로 입증된 높은 적중률. 자, 요거를 또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1년여간의 수험 생활이 될 텐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저만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적중률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올해 대방고시 학원을 통해서 합격하신 제자분들의 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고득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 원래 영어 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 높은 적중률, 지금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명쾌하고 정확한 비교 불가 강의력.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OT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스타일을 살짝은 맛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정말 강의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샘플 강의를 통해서 또 저를 만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수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 강의 굉장히 일단 딕션 너무나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허투루 준비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주셨던 수강평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다 생략하고 정말 잘 가르치시고 제가 딱 이해를 못하는 포인트를 항상 짚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말씀 써주셨고, 선생님 강의 듣고 저랑 너무 잘 맞고 행복해서 강의 듣다가 울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수강평이라던가 합격 수기를 늘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다 감동적이죠. 근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여기다가 제가 또 소개를 드릴 만큼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또는 제가 정말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제자분들이구나, 이런 어떤 합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은 정말 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이 제자분이 느끼셨던 그 희열, 이런 것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강 밀착 관리 시스템과 멘탈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강의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기까지의 영어 멘토로서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수험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특히 영어 학습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강 제자분들은 현강 제자분들을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인강 제자분들은 또 인강 제자분들에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하고 꾸준히 컨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OT를 또 이렇게 다 들으신 다음에도 좀 궁금한 부분이 더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 여기에 맞춤형으로 또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뒤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여러 채널들이 있으니 그 채널들을 통해서 저랑 연락을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아주 섬세하게 여러분들을 다 지켜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진 영어 마무리하고요. 자, 일단은 궁금한 게 이 기술직 제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지방직 시험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직은 좀 배제를 했고요. 일단 최근 3개년 동안의 지방직 문항을 분석하고 또 출제 경향 분석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2020년, 2021년 나왔고 2022년 제가 지금 현재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6월 18일에 치러지는 전체 지방직 시험 바로 이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특별 채용으로 치러졌던 간호직 지방직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문항 분석하고 출제 경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놀랍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시험의 유형이 출제 유형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네문항 똑같습니다. 3개년. 어휘, 동의어 찾기하고 빈칸 어휘가 섞여 있는데요. 저기 똑같죠? 5문항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 변하지 않습니다. 2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직, 지방직이 예전 같았으면은 어휘가 보통 4문항, 그 다음에 독해가 10문항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방직 3개년 최근 출제 경향은 어휘 문제가 하나씩 늘어났고요. 독해가 전체적으로 9문항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이제 거의 뭐 비슷하지만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제 유형이 이렇게 굳어진 관계로 6월 18일에 치러지는 2022년도 지방직 시험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치러지는 시험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 3개년 지방직 영어 난도하고 출제 경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난도는요, 전 영역에 걸쳐서 평이한 난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영어 시험이라고 하면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 그래서 이때 좀 신기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영어가 노베이스라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영어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의외로 이전에 다른 인증시험이랄지 그 다음에 이전에 뭐 영어 학습 경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셨던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딱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 수험 영어를 딱 접했을 때 좀 어려운데?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은 과락률에 굉장히 그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영어 과목이기도 하고요. 모든 수험생들이 해마다 조금 난도가 높은 그런 어떤 특정 전공 과목들이 좀 존재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영어는 전체적으로 넘버원 어려운 과목으로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보시면은 기준점을 놓고 봤었을 때 전 영역에 걸쳐서 요즘에는 좀 평범한 그런 난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출제 경향을 영역별로 조금 더 면밀히 좀 분석을 좀 해보면요. 어휘 같은 경우는 기본 어휘 중심의 출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근이 어렵다거나 외래어에서 파생한 좀 약간 난도가 높은 어휘라거나 이런 어휘보다는 굉장히 기본적인 어휘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출 어휘 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출제가 됐던 게 이번에는 동의어가 또 이번 올해 출제가 된다던가 그 다음에 한 해에 뭐 한 번은 국가직에서 한 번은 지방직에서 품사만 다르게 해갖고서는 뭐 똑같은 그런 어휘가 출제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 어휘 범위 내 출제
그다음 기본 어휘 중심의 출제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이만큼의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 커리큘럼만 열심히 따라 주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축소된 범위지만 충분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어휘 파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휘 암기가 좀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방 제자분들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니까 인강 제자분들이든 현강 제자분들이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어휘에 대한 그런 과제, 테스트, 점검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주려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쉽게 어휘 문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이 배제된 생활 영어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사실 이제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너무 생활 영어 있잖아요. 너무 생활 영어라서 구어체 표현이라서 직역을 했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싶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좀 그런 표현들이 최근에 많이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 대화문을 읽었을 때 액면가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시면 거의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법은 아무래도 이제 중요 파트라고 하면은 동사와 준동사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뭐 수일치, 시제일치, 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라고 하면은 투부정사, 뭐 동명사, 분사 등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이 구조적인 그 다음에 또 의미적인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애는 뭐 동명사가 강세고 어떤 애는 뭐 분사가 강세고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제가 정성을 많이 쏟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문제풀이 과정까지로 가게 될 텐데 사실은 문제풀이 가면서도 제가 이런 관련 문제가 나올 때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되게 좀 제가 정성을 들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의 집중 출제가 역시 최근에도 여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출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고난도. 그 다음에 저기 구석에 있는 거 있죠. 지역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있어요. 저랑 학습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거치시면서 저는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셔야 될 거는 아셔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너무너무 쉽게 나왔던 애들만 가지고 딱딱딱딱 찍어서 한다? 그럼 저도 물론 편안하죠.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분명히 고난도에 해당이 되는 또는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출제가 됐던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다 걷어내고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아쉽지 않게 건드려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들어가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출제 트렌드는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독해 트렌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9문항 출제로 수험생의 부담이 확 줄었다. 당연하죠. 우리가 10문항일 때와 9문항일 때는 벌써 우리가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 한 2분여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까짓 거 2분 가지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분이면요. 빠르면은 그냥 어휘 문제 다 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해 같은 경우는 출제가 이렇게 이제 한 문항이라도 덜 출제된다?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개이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지문 길이 축소로 인한 부담감이 또 줄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더불어서 너무나 호재인 그런 소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길이 축소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4, 5년 전? 네, 그때랑 좀 비교를 했었을 때 최근에 문항 수도 줄었지만 지문 길이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줄어든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9문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지문이 조금 축소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토픽을 좀 약간 보시면 전통적으로 다루는 주제에 집중돼서 여지없이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강한 게 이제 과학이죠. 특히 보시면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보다는 약간 생물학 쪽, 그쪽이라던가 뭐 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환경,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문화, 여러분들 문화 간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언어 차이, 문화 차이, 관습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출제됐던 간호직 같은 경우는 간호직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건, 의학 이쪽 관련 지문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간호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의학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좀 꾸준히 나왔던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뭐 저랑 또 연습하시면서 많이 보실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주시면 크게 고민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최근 3개년 지방직 영어의 난도 출제 경향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오로지 빠른 합격. 자, 헤더진 영어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방고시학원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지방직이 최종 목표이신 제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의 커리큘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 영어는 치밀한 영어라는 타이틀로 베이직 과정과 심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한 바로는 이 치밀한 영어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7월달 개강해서 3개월 과정 정도를 제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요, 문법의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이론 위주로 우리가 파악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은 항상 이런 애들이 동반이 됩니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그쵸? 주간 테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인 그런 어휘 학습, 어휘 스터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직 과정을 하시게 되겠고요. 자, 베이직이 마무리가 되시면은 치밀한 영어 심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계획은 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문법 기본 이론에 대한 2회 독차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때는 조금 더 설명이 좀 디테일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는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 같은 것들, 출제가 조금 더 잘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풀이 방식이 용이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때 본격적으로 문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수업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풀어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과정이 바로 이 심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간 테스트와 어휘 스터디 아무래도 단계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표제 단어들, 그러니까 헤더진 보카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단어들 위주로 보시게 되죠, 테스트를. 근데 이제 심화 과정 오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동의어 훈련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출 분석 코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쯤에 얘네들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이제 독해 수업을 이제 보태게 되는데 구문 독해 수업하고 유형 독해죠. 그래서 제 수업은 신묘한 구문 독해, 기특한 유형 독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심화 과정 있죠? 이때 아마 이제 동반이 돼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문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유형 독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형별로 내가 좀 덜어내도 되는 부분, 그 다음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들, 단서를 잡는 그런 방식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독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을 해설해 드리는 강의가 바로 유형 독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2월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를 바꿔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죠. 자, 2013년도 1월달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분석 코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총 7개년 동안의 기출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하고 어휘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나왔던 애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기출문제 풀이 너무 중요해서요. 요게 이제 1월달, 2월달 거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제거 코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단원별 영역별 문제풀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어떤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이제 내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교재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 그 적중 현황을 봤더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그 강의에서 적중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답 제거 코드에서 어마무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도 푸는 연습을 할 것이고, 저랑 이제 진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상 궤도,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어떤 그런 능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1, 2, 그 다음 여기가 1, 2월, 여기가 3, 4월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생활영어 이디엄 특강이 이때쯤에 한번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영어 이디엄은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한번 빡 힘줘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생소한 표현들도 그때 가서 좀 정리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미리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답 제거 코드까지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동형 모의고사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봉투 모의고사라는 그런 봉투로 된 그런 모의고사죠. 말 그대로 실전 느낌 그런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 회차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OMR 작성 같은 거 연습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OMR 작성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본인의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단계로 우리가 막판 역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게 되면 정말로 다 끝내시고 수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특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방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끊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족함이 전혀 없는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니까 이 대장정의 길인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대방제자분들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정말 빨라요. 이건 저도 하는 거고 수험생분들도 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생각보다 되게 대장정의 길인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뭔가 나태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조금 쉬었다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거나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떨쳐내시고 시작할 때 남들 시작할 때 우리가 또 열심히 같이 파이팅 넘치게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더진 영어 합격 쓰기 우리 대방 고시학원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 이제 급하게 제가 좀 모았어요. 잠깐 보도록 해보죠. 자, 안땡땡님의 그런 사연인데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간호직 8급 최종 합격이시고요. 영어 95점. 좋은 소식으로 연락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간호사로 계시다가 이제 공무원 도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은 영어 과목이 워낙 취약했대요. 그래서 대방에서 저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행운이라서 친구분들한테도 엄청 자랑하고 계신다. 얼마 전에도 어제도 저랑 카톡, DM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의 수업 커리부터 수업사의 모든 부분이 정말 너무나 잘 맞아서 즐겁게 영어 공부를 매일 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어 공부를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두려운 영어를 최고로 끌어올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역시 대방제자분들 다릅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저도 공직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꼭 필요한 존재로 나아가겠습니다. 유유.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상세 합격 수기는 제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더 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오셔가지고 또 같이 또 힘찬 합격의 그 축하의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서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 본명은 제가 수집을 못했어요. 고래밥 땡땡 양념님에서 제 그 카페를 통해서 수기를 남겨주셨는데 이분께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올해 2월에 서울시 보건직 9급 시험 응시에서 영어 100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받자마자 바로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영어 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익 900점대 수능 1등급인데 이거 영어 되게 잘하는 거죠. 사실은 딱 느낌 오시죠? 영어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경험 삼아 치러본 작년 6월직 지방직 시험에서 50점인가 55점 맞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어를 기존에 잘했던 것과
이 공무원 영어를 잘하는 거는 굉장히 별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요소죠. 근데 물론 흡수력은 되게 빠르시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강의를 정말 깔끔하게, 특히 문법 정리는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누가 공무원 영어 강사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교수님 추천하겠습니다. 꼭이요. 네. 그래서 이분도 약간 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 영어 잘하는데 꼭 강의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합격수기 한땡땡님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분은 현강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정말로 작년 7월부터 저랑 딱 슛하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95점 받고 이번에 간호직 8급 합격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이셨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작년 지방직 시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시면은 그 전에 스토리를 보면은 공부를 좀 나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뭐래요? 영어에서 60점 받고서.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1등급, 수능 영어가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 영어 시험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났는데 자, 이분이 또 강점으로 꼽아주신 분이 뭐냐? 막연하게 느껴졌던 영문법을 확실히 짚어주셔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낭낭하고 명쾌한 목소리로 강의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친절하고 다정하시던 교수님께 합격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합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지금 지방직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 대방고시 출신의 합격생분들이 나오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의 엄청난 어마무시한 합격수기가 또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남의 합격수기만 보고 좋아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마음을 딱 확실하게 먹기까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N수생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방황하다가 대방고시 학원에서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해더진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은 빨리 접어두시고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는 저랑 만나서 내년도를 위해서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이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간단하게 격려의 글을 가져왔는데요. Trust yourself.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You know more than you think you do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 제가 가져왔으니까 잘 한번 새겨봐 주시고 저랑 이제 또 Q&A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방고시학원 교수 홈페이지 오셔갖고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카페에 해더진의 공무원 영어 검색하셔서 우리가 등업 신청해 주시면은 등업 신청 받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글을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전용의 인스타그램과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여기에 뭐 다양하게 뭐 저의 근황이라던가 좋은 여러 가지 꿀팁, 그 다음에 강의 팁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우리가 2023년 대비 강의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방고시 제자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 분들하고 어떻게 합을 잘 맞춰서 많은 합격생들을 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고 설레임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년여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제가 믿었던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2023년도 기술직 공무원 가장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는 대방고시학원 제자분들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